자,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 관련해서 어떤 시설, 그죠? 헬스장 같은 곳 등등 운동 시설 관련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일하는 업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운동 시설에 각각 등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쭉 테이블로 정리를 일단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해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회원들이 이제 어떤 여기 수강 등록 현황이라고 테이블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제 회원 번호 컬럼, 이름, 프로그램명 이런 게 이제 이 테이블 안쪽에 컬럼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안쪽에 데이터가 있죠. 근데 이제 홍길동이라는 첫 번째 회원이 필라테스, 네, 김영희라는 사람이 처음에 헬스를 등록했고, 자 3번 회원 김철수라는 사람이 골프라는 종목을 등록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김영희가 이 김영희라는 사람이 골프라는 걸 추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추가를 할 때 뭐 이렇게 추가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뭐가 안 좋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 데이터를 찾고 싶대. 이 프로그램명 컬럼에서. 그러면 골프를 수강 신청한 사람들 이렇게 찾아내고 싶을 때 조건식 같은 걸 보통 where 이렇게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주잖아요. 그다음 프로그램명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골프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된 거 간단히 쓰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like를 써서 해야 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성능 같은 게 좀 저하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같은 거 이름 수정할 때 그럴 때도 좀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냐면은 요게 아닌 이렇게 보관을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요 하나의 칸에요. 데이터를 하나만 넣어줘야 된다. 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제1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작업이 완료된 이 테이블을 보고 우리는 제1 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데이터를 수정할 때 좀 편리하게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결론은 제1 정규형을 만족시키는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잘 보면은 이제 1 정규형도 있으면 뭐 제2, 제3 정규형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제2 정규형에 대해서도 한번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좀 전에 이 위에서 예시했던 거에서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똑같은데 수강 등록 현황을 가격이 있고요.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그 다음에 결제 여부는 1과 0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제 수강 등록 현황을 이렇게 저장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가격 그리고 결제 여부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두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또는 어 별거 아닌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헬스장의 가격이 자 5,000원에서 뭐 한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또 올랐대. 그러면 이 가격을 우리가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헬스에 프로그램 등록한 사람의 가격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뭐다? 다 금액을 수정해 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수강 등록 현황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헬스장 가보셨을지 안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가면 이렇게 몇 명 없는 곳은 없어요. 뭐 사람 많아져도 100명 또는 1000명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 헬스에 관련된 이런 회원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다 찾아서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엄청 오래 걸려요. 가격 같은 거 하나만 수정하는데. 왜? 이 헬스와 관련된 가격이라는 거를 다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데이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난 싫어 라고 하면은 제2 정규화라는 걸 하면 돼요. 제2 정규화가 뭐냐면은 현재 테이블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들, 어,
그런 컬럼들을 다른 테이블로 옮겨두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가격이라는 거는요. 어, 이 수강 등록 현황 테이블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현재 테이블은 어떤 프로그램을 누가 등록을 했는지 저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테이블이지 어떤 이 가격이나 이런 걸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컬럼들은 현재 테이블 주제와 딱히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빼두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가격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작업을 한 게 제2 정규화라고 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된 이제 테이블을 제2 정규항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다? 자, 이전에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회원들이 100명 또는 1000명 또는 1000명 이상이 되면은 결국에 이거 하나 수정할 때 가격 수정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다 일일이 우리가 찾아서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드려야 될 곳은 어디다? 이 프로그램 테이블 딱 하나, 한 곳. 여기만 수정해주면 끝이다. 음. 그러니까 수정 같은 작업들이 편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점만 이제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단점도 존재해요. 근데 이제 뭐 단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하고 싶으면 첫 번째 테이블 안에서는 이제 만약에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어, 다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까지 끌고 와야지 이제 이 사람이 얼마를 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나중에 셀렉트로 조회할 때 좀 귀찮다라는 거, 그런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정규화라는 것을 안 하고요. 안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단점이 생겨요. 아무튼 그런 단점을 감수하고 그냥 쓰는 건데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제2 정규화를 해놓는 게 좋아요. 제2 정규형을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partial dependency라는 거를 제거한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제2 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라고 불립니다. 자, partial dependency라는 게 뭔지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거기에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게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프라이머리 키라는 걸 배웠죠. 프라이머리 키가 뭐예요? 아이디 컬럼들을 이제 보통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행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컬럼이에요. 유니크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컬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프라이머리 키 컬럼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를 정해둘 수가 있어요.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요 테이블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각 데이터들이 이제 유니크할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컬럼 두 개를 연결을 시켜줘도 여기 보시면은 뭐다?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컬럼들을 가지고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라고 한다. 뭐 꼭 두 개가 아니어도 되고요. 세 개, 네 개 이상 합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partial dependency 라고 하는 거를 이해가 살짝 될 수 있겠지만은 partial dependency가 뭐냐면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 있죠. 여기에 종속된 컬럼들이 있어요. 자, 회원 이제 프로그램 명 있잖아요. 거기 컬럼에 가격 컬럼이라는 게 이제 종속이 되어 있어요. 가격 컬럼은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딱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원번호 이런 거랑 사실은 가격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컬럼에는 하나의 컴포지트 컬럼에만 종속이 되어 있다. 이 경우에 이 컬럼은 현재 여기에 partial dependency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partial dependency가 있는 컬럼을 다른 페이블로 빼버리면은 제2 정규화가 완성이 된다. 이게 이제 좀 전에 설명한 게 교과서가 정의 같은 그런 거고요. 어, 그냥 정의라면은 현재 테이블의 메인 주제랑 상관이 없는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빼버리면 되는구나.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자, 제3 정규형도 바로 이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프로그램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 명, 가격, 강사, 대학교라는 이제 이런 컬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사들이 어느 대학 출신인지 기록을 하고 싶어서 대학교라는 컬럼도 있고 그래서 이 테이블을 잘 보시면 제2 정규형 테이블 맞죠? 파셜 디펜던시 같은 거는 안 보여요.
왜냐면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가 아마 없기 때문에 파셜 디펜던시도 없을 거다. 그냥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는 하나의 컬럼만 있을 뿐이다. 아무튼 제2 정규형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대학교라고 하는 컬럼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 컬럼 보시면은 이 프라이머리 키랑 사실 딱히 상관이 없죠. 그냥 강사라고 하는 이제 이 컬럼, 이 컬럼에만 종속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잔챙이 컬럼에만 종속이 되어 있는 이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빼버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3 정규화라고 하고요. 이런 작업이 완료된 테이블을 가지고 제3 정규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 하나 만들고 그 강사마다 대학교 출신 대학들 따로 기록을 해두면은 제3 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 완성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뭘까요? 나중에 수정 같은 게 좀 편리해진다. 예를 들어서 요 김덕팔, 이순자 그리고 요 사람 각각 이런 강사들이 뭐 연세대에 다니다가 뭐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연세대를 서울대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제2 정규형 여기까지만 해냈다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은 한 군데지만 이 강사가 이것도 가르치고 또 새로 추가된 어떤 종목도 가르친다라고 하면 고칠 곳이 두 군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건 지금보다 이 프로그램 말고 강사 테이블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한 군데만 수정을 하면 된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도 정규화라는 걸 해야 돼요. 아까와 같이 이제 요 학력이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가 잘려 나가잖아요. 이 사람의 학력이 궁금하대. 그럼 어떻게? 여기에서는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강사 테이블 가서 끌어와야 돼요. 데이터를. 근데 이제 이런 귀찮은 것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제3 정규화까지 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 때 이 컬럼을 여기다 만들어야 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 못하겠죠. 근데 뭐 정규화를 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정규화 하는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테이블에 대한 어떤 설계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잘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정규화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또 해보시고요. 여기에다 내용도 추가해서 이어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데이터 정규화라는 걸 이제 여기다가 검색을 해보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설계에서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여러 개 테이블로 분해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과정인데 자, 목표는 뭐예요? 그냥 데이터 중복을 줄이고 무게성을 높인다.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뭐 설명 같은 것도 좀 오래된 거를 보지 말고 최근 거 보시면 여기에 뭐 정규화된 데이터와 그러니까 정규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데 제1 정규형 해버리면 어떤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 다들 한번 해보시고요. 자, 문제 올려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데이터는 위에 있고요. 아래가 문제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스쿼트 테이블, 아니, 스쿼트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선택해주고 테이블 지금 3개죠. 각각의 한 줄 한 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실행 데이터 한 번에 쭉 넣어주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사원 테이블은 EMP 테이블이고 요거는 급여와 관련된 거 요거는 부서 테이블이네요. 자, 그럼 사원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 모든 컬럼들을 다 조회하라는 거죠. select from EMP 실행 이런 사원들이 존재한다.
각각의 이제 요거는 회원, 뭐 회원이래. 사원 번호고, 요건 사원의 이름이고, 요거는 뭐 상사, 직속 상사 이름이고, 요거는 사원 번호겠죠. 그러니까 직속 상사의 번호, 사원 번호. 그다음에 요거는 입사일, 요거는 급여, 요거는 커미션을 받냐 안 받냐. 그다음에 요거는 어떤 부서에 이 사람이 속해 있냐. 그럼 사원명과 입사일도 해. 자, 이게 입사일이에요. 그럼 사원명은 이 네임이겠죠. select 이 네임과 그다음에 hire date 그다음에 from emp 테이블에서 요 두 개 컬럼만 조회를 한다. 그러면 각각의 사원들이 언제 입사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요. 사원 번호는 이제 뭐였죠? EMP 넘버네요. EMP 넘버 그 다음에 이름 네임. 그러면은 해당 사원의 사원 번호랑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자, 사원 테이블에 있는 이제 직책에 대한 목록 조회하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무슨 방법이 있냐? 여기 두 가지 힌트가 있어요. 디스팅트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과 그룹 바이 이용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디스팅트랑 이거랑 그룹 바이는 뭐냐면은 이제 중복 제거를 해주는 이런 기능이 같아요. 기능은 같지만 그룹 바이 같은 경우는 정렬 기능이 있고 집계 함수를 사용하면 그룹별로 집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원 테이블에는 직책의 목록. 자, 사원 테이블 조회했을 때 직책은 잡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겹치죠, 되게 많이. 그래서 조회를 할 때 select, distinct 써주고 job 넣어주고 from emp 그러면은 제거가 된 상태에서 조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를 쓰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job from emp 그룹 by job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렬 기능도 알아서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사원 수를 구하래요. 여기서 이제 카운트 함수는 뭐였어요, 유진님? 카운트 함수 뭐였어요? 재원님? 재원님? 카운트 함수의 역할이 뭐예요? 자, 대답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기억이 잘 안 난다. 자, 카운트 함수라는 건 뭐냐면 조회된 행은 뭐라고 했어요? 로우라고 했죠. 이 행의 개수를 알려준다. 그걸 구하는 함수겠죠. 자, 그래서 select count from emp 이거는 총 14명이겠죠. 그럼 총 사원수는. 자, 부서 번호가 10인 사원. 아까 우리 조회에서 봤을 때 부서 번호는 여기 있죠. 이게 뭐다? 10인 사원. 그럼 조건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select from emp 테이블에서 where ept number 이게 10인 사원에 10인 부서 번호가 10인 사원은 이렇게 세 사람이 존재한다. 자, 급여가 2,500 이상 되는 사원 조회하래요. 그대로 조회를 하지만 이 뒤에 조건은 급여가 2,500 이상의 사원이면 이렇게 조회하겠죠. 그럼 2,500 이상인 사원들만 조회를 한다. 자, 이름이 킹인 사원. 자, 이름이 뭐다? 킹인 사원. 이 네임. 프롬이구나. 뭐야? 왜 들어갔어요? 왜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보통 우측에 이제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의 문자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문자가 포함된 걸 찾고자 한다라고 하면 like라는 거를 쓰고 앞에 이제 이 퍼센트 기호를 이용해서 찾고자 하는
문자의 위치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죠. 자, 요거는 S로 시작하는 이니까 왜요? 이 네임이 like 뭐예요? 시작하는 이면 요 앞에 들어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S로 시작하는 사원들의 사원 번호와 이름, 사원 번호와 이름만 줘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사원 번호, EMP 넘버, 이 네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원 이름에 T가 포함된 사원의 사원 번호 이름 구해. 자, 이거는 똑같은데 여기에 T로 적어줘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사원의 이름 중에 T가 포함된 사원들이 출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커미션. 이 커미션이 300, 500, 1400인 사원의 4번 이름 커미션 조회인데 힌트는 5어랑 in을 사용을 하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단 in을 사용을 해서 풀어볼까요? 아니면 5어 먼저 한번 해볼까? 5어 먼저? 자, select emp number 4번이랑 이 name 이름이랑 커미션 그 다음에 from emp 테이블에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where 커미션이 300 또는 커미션이 500 또는 커미션이 1400 그럼 이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건 다 여기에서 조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시면 된다. 자, 두 번째 이제 5어를 써서 풀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풀까? 이 밑에는 이제 in이라고 하는 걸 써서 풀면 되겠죠. 300, 500, 1400 똑같이 줘야 되죠. 자, 5어 안에 5어 이제 in이라고 하는 괄호 안에는 이제 일치하는 값 안쪽에 넣어주고 우리 일치하는 값.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이제 어떤 값들이 한 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걸로 구분을 져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미 사용을 한번 해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월 급여가 1200에서 3500 사이의 사원 이름 월급여 조회. 자, 월급여는 뭐였죠? 월급여가 이게 월급여죠? 자, 그러면은 select emp number 이 name 그 다음에 월급여 from emp 테이블 왜요? 자, 급여가 뭐라고 했어요? 1200에서 3500 사이니까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1200보다 아래인 값은 나오면 안 되고 3500보다 큰 값은 나오면 안 된다. 자, and를 써서 했고요. 그리고 between이라고 하는 걸 쓰래요. 자, between은 이제 어떤 컬럼의 값이 A와 B 사이인지를 검사해서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조회를 해준다. 그 다음에 1200 and 3500 하면 데이터는 똑같이 조회가 되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직급의 매니저가 그러니까 직급이 매니저이면서 부서 번호가 30. 그러니까 여기서 직급이 매니저이면서 부서 번호가 30인 거. 이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일단 이름 조회해야 되고 emp 넘버 그 다음에 job 그 다음에 부서 번호 조회. 자, 왜요? job이 뭐예요? 자, 매니저이면서 그 다음에 사원 번호가 30인 사원. 조건이 두 개죠. 이 두 조건에 일치하는 사람을 조회하겠죠? 그 사람 누구다? 블레이크다. 자, 부서 번호가 30이 아닌 사원의 이름, 부서 번호 조회. emp 넘버,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부서 번호, 그 다음에 emp 부서 번호가 30이 아닌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 조회될 때 만약에 요 부서 번호가 30이 나온다면은 조회를 잘못한 거겠죠? 자, 커미션이 300, 500, 1400이 모두 아닌 사원의
커미션 조회. 아까 뭐 했어요? 여기서 인 어딨나? 여기 있죠, 그죠? 요거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사원의 4번 이름 커미션 조회인데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요 커미션을 받고 있으면 조회되면 안 돼요. 그럼 앞에다가 not이라고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름에 s가 포함되지 않은 아까 이렇게 조회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는 s로 시작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포함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앞에다가는 not이라고 적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이름에 s가 포함된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는 조회를 잘못한 건데 현재는 s가 포함된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급여가 1200보다 미만이거나 3700을 초과하는 사원의 4번 이름 월급의 조회. EMP 넘버. 그 다음에 사원의 이름. 그 다음에 월급여. 그 다음에 from EMP. 그 다음에 왜요? 급여가 뭐예요? 1200보다 크거나 그죠? 또는 3700보다 큰 거. 3700을 초과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직속 상사가 널인 사원의 이름과 직급 조회. 그러니까 직속 상사가 없다라는 얘기죠. select, 그다음에 name, 그다음에 job, 그다음에 where, mgre is 널인 데이터. 하면은 킹이라는 사람이 널인 직속 상사가 없다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부서별 했으니까 우리는 그룹 바이 그리고 그럼 부서별이니까 부서 번호 기준으로 그룹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를 바로 생각이 나야겠죠. 자, 부서별 월급여 평균 select DPT number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건 이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요. from EMP 그 다음에 group by DPT number 실행하면은 각각의 부서별 월급여 평균 월급여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부서별 전체 이거 똑같아요. 똑같이 이거 구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좀 이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겠죠. 전체 사원수 카운트 그래서 아까 써서 하나 구했죠. 카운트 커미션 받는 사람 실행하면은 자 10번 부서의 사원은 3명인데 커미션을 받는 사람은 없다. 요거도 마찬가지다. 여기도 6명이지만 여기서 커미션 받는 사원은 4명 총. 기존에 이제 했던 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select, 그 다음에 dpt number, 부서별 최대 급여와 최소 급여. 최대는 우리가 최대값 구하는 건 요거 max였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min. 그 다음에 from emp, group by number. 실행하면은 10번 부서, 20번, 30번 각각 최대급여, 최소급여. 그러니까 뭐뭐 별 하면은 항상 이제 어떤 걸로 그룹을 이제 그룹화를 시켜줘야 될까라는 거는 항상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부서별로 급여 평균을 구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룹을 묶어 놓고서는 평균이 2000 이상 뒤에 조건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딩을 써야 된다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죠. select dpt number 그다음에 from emp 그다음에 group by number 그다음에 having 급여가 뭐예요? 2000 이상. 그러면은 이렇게 조회가 된다. 자, 월급여가 1000 이상인 사원만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월급의 평균을 구하라. 단 평균값이 2000인 2000 이상인 레코드만. 그러면은 일단 조건이
월 급여가 1000 이상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부서별 월 급여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조회해야 될 거는 컬럼은 급여래. 부서 조회. 그다음에 급여 관련해서 평균 값 구해야 되죠. 그다음에 왜요? 급여가 1000 이상. 그다음에 이제 그룹별로 묶어줘야겠죠. 부서별로 그룹화 시켜줘야겠죠. 그 다음에 EDO는 뭐예요? 평균값이 2000 이상인 레코드만 구하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헤빙 이렇게 들어가겠죠.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사원명과 부서명 조회해야 돼요. 일단 셀렉트 이게 이제 사원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가요? BPT? 이렇게 해서 사원명과 부서명 조회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조인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두 테이블이. 그래서 셀렉트 2.2 네임으로 줄 거예요. D.D 네임으로 줄 거고, 그 다음에 from emp 테이블에 이렇게 옆에다가 e를 as는 생략해도 돼요. 그럼 여기에 원래 이제 우리가 emp라고 적어줘야 되지만 이렇게 as라는 걸 활용을 해서 e라고만 적어도 된다. 그 다음에 inner join bpt에 d라고 적어주면은 이 부분은 요게 아닌 요걸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on 하고 어떤 걸로 줘야 되겠을까? 자, emp 테이블에 요 데이터랑 그 다음에 dpt 테이블에 요 dpt 넘버 요거를 넣어줘야겠죠? 요 두 개의 컬럼이 일치하는 데이터만 조회가 되겠죠? 없는 사람들은 안 나오겠죠? 자, 아무튼 일치하는 것만 나온다. 자, 그다음 이름 월급여 등급 조회. 자, 이거 어떻게 조인을 해야 될까요? 자, 월급여 등급. 급여 등급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급여 등급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사원 테이블이랑 셀 그레이드 요 테이블을 조인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조인이라는 거를 하기 전에 일단 어떤 테이블이랑 내가 조인을 해줘야 될까? 그건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거랑 내가 조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해보죠. 자, 셀렉트 우리는 emp 테이블의 이 네임과 emp 테이블의 급여 이 사람이 얼마나 받는가 그리고 이 사람의 급여 등급은 그레이드겠죠. 그 다음에 from 그 다음에 inner join 그 다음에 여기는 s 그 다음에 on emp 테이블의 셀 그레이드가 셀 그레이드 테이블의 로우 셀 그 다음에 하이 셀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온다? 이 사람은 급여가 이만큼이고 얘 급여는 1등급이다.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자, 이름, 부서명, 월급의 등급 조회. 자, 이렇게 되면은 조인이 몇 번 필요하다? 3개. 그러니까 조인을 다 시켜준다는 거예요. EMP 테이블, 부서 테이블, 그 다음에 급여 테이블, 급여 등급 테이블. on 이너 테이블에 이렇게 되겠죠.
실행하면은 이 사람의 부서는 어디고 얘네 이 사람의 급여 등급은 어느 정도고 이런 식으로. 자, 직속 상사의 이름. 자, MGR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MGR이라고 하는 게 직속 상사의 사본이에요. 그래서 직속 상사의 이름을 조회하라고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직속 상사의 사본으로 사원의 정보를 조회해야 돼요. 즉 사원 테이블에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이 두 개의 사원 테이블을 붙여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같은 테이블 두 개를 조인해서 조회해야 된다라고 해서 보통 셀프 조인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기 조인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같은 테이블을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같은 테이블을 사용해서 조인을 할 때는 반드시 뒤에 as 하고 어떤 이런 걸 써줘야 돼요. 별칭을. 그래서 사원의 이름을 조회할 여러분들이 뭐 E1 이렇게 별명을 짓고 직속 상사랑 4번을 연결해서 직속 상사의 4번을 조회할 그 테이블은 뭐 E2로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E1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조회해야 될 거는 이름인데 한 사람은 그냥 이름인 거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직속 상사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from emp 테이블에 E1 해줘야 되고 inner join emp 테이블에 E2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테이블과 그러니까 같은 테이블을 조인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해줘야 돼요. 무조건 해줘야 돼 이때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emp 테이블 E1에서 mgr과 E2의 emp 넘버 이렇게 비교를 해야겠죠. 그럼 이 스미스라는 사람의 직속 상사는 포드래요. 진짜 맞는지 볼까요? 자, 스미스라는 사람의 직속 상사는 아까 누구로 나왔죠? 포드로 나왔나 그쵸? 포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스미스라는 사람의 직속 상사는 7092예요. 그럼 여기서 7902 찾아가 보면은 포드 잘 나오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름 직속 상사 조회인데 오른쪽 쭉 보면은 직속 상사가 없는 사람도 직속 상사의 결과값이 널값으로 나와야 돼. 이거는 아우터 조인이라고 해서요. 이제 외부 조인. 그러니까 A 레프트 조인 B라고 하는 거는 이 조인 조건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도 왼쪽 테이블의 행을 전부 다 나타내고 싶을 때 반대쪽 테이블을 나타낼 때 라이트 조인.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요거 썼잖아요.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이너 조인이 아닌 자 레프트 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직속 상사가 없는 사람도 널 값으로 이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는 전부 다 나오는 거죠. 일치하지 않아도 없는 사람이어도. 자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여기서 하나 더 내볼게요. 29번 문제. 자 이름 그 다음에 부서명을 조회해야 되는데 단 사원 테이블의 부서가 40에 속한 사원이 없지만 부서 번호 40인 부서명도 출력이 되도록 힌트는 아우터 쓰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름 부서명 조회 단 사원 테이블에 부서 번호가 이제 40에 속한 사원이 없지만 이것도 출력이 되게. 그러니까 없는데 전부 다 출력하라는 거는 일단 이거는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을 이제 조인을 해야 되는데 부서 테이블에 대한 조인은 라이트 조인으로 가야겠죠. 그러면은 셀렉트 그 다음에 라이트 조인 이렇게 가야겠죠. 그 다음에 on dpt 넘버 그 다음에 dpt 테이블에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조회할 때 보시면은 그 해당
부서에 없는 사원도 널값으로 구매가 되죠. 대신 오른쪽은 그거랑 상관없이 전부 다 나온다. 이게 이제 아웃서 조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영상은 여기까지.